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벌림의 원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이제 다른 걸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1선, 2선, 3선, 4선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죠? 1선, 2선은 죽는 선, 망하는 선이니까 별로 좋지 않고요. 3선, 4선, 집 짓는 선과 힘 세지는 선은 좋은 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처음 둘 때는 일단 3선이나 4선 위주로 두죠. 그 좋은 것이 다 어느 정도 서로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3선, 4선 상관없이 모든 선을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죠. 그리고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는 특히나 몇 선이 더 좋아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최선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3선과 4선의 돌을 이렇게 쭉 놓았습니다. 바둑은 3선과 4선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치가 크죠. 이제 집 짓는 선을 위주로 두는 사람은 실리바둑을 둔다고 하고요. 이 힘세지는 선, 4선 이상을 중요시해서 두는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힘을 길러서 전투에 이용하는 바둑을 즐겨하는 세력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랑 40년간 바둑을 둔 친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친구는 중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죠. 뭐 이렇게까지 그림처럼 나오지 않지만 거의 유사할 정도로 친구는 중앙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이 가장자리, 귀, 변, 뭐 이렇게 집을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자, 백돌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에 있는 공간 있죠? 이 점 하나하나가 이런 게 다 백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다 흙의 집이죠. 자, 누가 더 많을까요? 한번 탁 한눈에 보시면 아실까요? 한번 세볼게요. 흙집은 이게 19줄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두 줄하면 38, 밑에도 두 줄하면 38, 합쳐 76이고요. 고들 빼고 이렇게 나머진 15줄씩 두 개 있습니다. 30집, 이쪽 30집. 합치면 136집이 돼요. 자, 100집은 뭐 여기가 11줄이고요. 세로도 11줄이니까 121집이 됩니다. 언뜻 보면은 실제로 바둑판에서 보면요, 중앙이 더 커 보여요, 보이기는. 그런데 집은 흙집이 더 많죠. 그러면 귀나 변 이렇게 집 짓는 게 더 유리하겠네.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흙돌이 더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흙돌은 여기 위에 줄과 아래 줄이 15개씩 합쳐 30개, 그 양옆으로 이렇게 있는 게 13개씩 해서 26개가 있습니다. 합치면은 몇 개죠? 56개고요. 백돌이 들어간 거는 13개, 13개, 26개랑 11개, 11개 합쳐서 22개, 48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흙집을 돌의 개수로 나누면 돌 하나가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가 나오겠죠. 이 바깥이 더 커 보인다고 했었는데, 크다고 했었는데, 흙의 돌 하나의 가치는 나누면 2.43 정도 됩니다. 뭐 2.428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돌, 집, 요거 121집을 48로 나누면 2.5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선에 있는 돌이 가치가 약간 더 크긴 합니다.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3선, 4선으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 안에 가운데로 또 다 놓고서 이 안에 집을 따지면 급격히 줄겠죠. 9개씩 되니까 81집으로 줄어들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3선과 4선이 그래도 균형을 잡히고 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앞부분에 이 4개를 돌렸고 그 다음에 싸움을 걸쳐가는 거 배웠었어요. 그리고 걸치는 거 보여주면서 벌림의 원칙을 활용을 했었는데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제가 놓아볼게요. 흙선수가 놓고 백도, 흙은 소목에 놓았고요. 백도 소목에 놨었죠.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웠던 거니까요. 한 칸 걸침 붙이고 젖히고 뻗었습니다.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뻗으면 뭐였죠? 이어라. 네, 연결하고 이제 귀에서 변으로 갈 때는 돌 숫자만큼 벌림의 원칙이죠. 하나 가고 변에서 변으로 갈 때는 2 플러스 1 돌 숫자 플러스 1이죠. 세 칸 갑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인공지능도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이건 공부가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답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랄까요, 정해진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 우하기를 한번 볼게요. 백선수가 둘 차례거든요. 또 한 칸 걸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번 시간 마지막에 배운 걸 볼게요. 나는 우리 성을 무조건 싸우지 않고 좀 대피를 시켜야 되겠어 라고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선수가 그럼 내가 싸움을 걸어갈게. 붙였죠. 붙이면 젖혀라. 상대방 있는 쪽이 아니라 없는 쪽에서 지른다 그랬죠. 젖힘 뻗어라. 뻗음 이어라 해서 여기서는 지배 형태도 갖출 겸해서 호구로 두었습니다. 자, 이제 벌림의 원칙 어디까지 갈까요? 최전방에 있는 선이 요 돌이죠. 돌이 하나니까 두 칸을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집 짓는 선으로 바꿀게요. 집 짓는 선은 세 번째 줄이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어디 둘까를 생각할 차례가 됐죠. 그러면은 이쪽 귀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고요. 이쪽 귀도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쉬운 것이 귀라고 했으니까 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으로 가죠. 그래서 이쪽 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귀 지키는 방법 배우셨었죠. 날일자로 두면 됩니다. 난 싫어. 좀 더 적극적으로 둬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돌에게 싸움을 걸어가야겠죠. 화점에 싸움을 걸어가는 걸침. 그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날일자 걸침을 둡니다. 이쪽하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쪽이 있었죠. 그런데 후방을 볼까요? 쭉 봤더니 백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봤더니 뒤에는 흑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편에 힘을 얻고 싸움을 걸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둡니다. 그럼 이 백선수는 이 돌과 싸우려고 했더니 뒤에 구원군이 멀리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겠다라고 날일자로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안 나오는 정석이긴 한데 정석이란 말 사용했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칸으로 여기를 집 지으면 아주 크기 때문에 흑선수가 그 자리를 먼저 갑니다. 이 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뒀어요. 자, 이 흑선수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둘까요? 벌림의 원칙 기억하시죠? 돌이 하나이죠. 변에서 변으로 갈 때는 돌 플러스 1, 돌 플러스 1. 예전 책엔 1, 2, 비전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돌이 하나니까 이렇게 두 칸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100차례가 되죠. 100차례는 또 이거에게 싸움을 걸어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어떻게 되죠? 원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3선과 서선, 물론 2선인돌도 1개, 2개, 3개 있었지만 나머지 돌은 다 3선이나 4선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둑판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린 원의 형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잘 둔 포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둬도 되는데요. 제 친구는 아까 세력 위주로 둔다고 그랬죠. 볼게요. 어렸을 때 제 친구랑 제가 많이 두었던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이고 제 친구가 흑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여기를 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둡니다. 제 친구는 사선 위주로 둬요. 사선이 세력선이라 그랬죠. 저는 소목 위주로 많이 두거든요. 3선이 집 짓는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뒀어요. 친구는 볼 거 없이 저한테 싸움도 걸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돌을 3개를 화점에 연속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놓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연성이라고 합니다. 별이 3개 연속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 이 점 화점을 설명해 드릴 때 예전에 성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연성이고요. 제가 만약 지키면은 제 친구는 볼 것 없이 이렇게 뒀어요. 별이 4개가 연속이 있어서 이건 사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개 이럴 경우에 지키지 않고 어떻게 두었냐면요. 여길 들어갔어요. 이 자리가 어디 자리인지 아시죠? 1, 2, 3, 1, 2, 3. 3, 3에 쳐 들어갑니다. 화점은 사선, 즉 중앙을 위한 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 3, 3에 들어온 걸 잡으려면 착수금지적 2개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양쪽 방향으로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잡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여기 귀에서 살려주고 바깥을 더욱 튼튼히 하는 작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요즘 바둑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에 이렇게 두어가지고서는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하고 저하고 늘 나왔던 모양이 이렇게 둡니다. 그럼 또 저 여기 쳐 들어가고요. 이렇게 둬서 저는 여기 한 10집 정도 가까이 만들고 우아기도 10집 정도 만들면 제 친구는 이렇게 커다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바둑을 두곤 했어요. 하루에 막 10판씩 두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친구가 흙을 잡으면은 이런 모양이 뭐 한동안 계속 나왔었죠. 게다가 이제 지겨우니까 다르게 두기도 하고 다르게 두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쯤인가에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쯤인가 보네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쯤에 다케미야 마사키라는 일본 선수가 바로 이 3연성 바둑을 두어서 세계대회 우승을 연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 신났죠. 아, 역시 봐. 이렇게 중앙을, 사람이 통 크게 중앙으로 해서 놀아야지. 넌 그게 뭐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다케미야 마사키라는 사람, 일본의 프로기사랑 사이가 아주 뭐 좋았다고 할 수 없는 좀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사람이 고바야시 고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일본에서 1인자를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저처럼 3선 2주의 바둑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앙숙이죠. 같은 스승에게 바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다케미야 마사키가 좀 더 나이가 있다고 야 너는 그렇게 맨날 지하철로 이렇게 땅 밑에만 줄줄 파면 그게 바둑이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고바야시는 아이고 뭐 가운데 이렇게 4선 5선 중앙에 그게 허공에 돌 던지는 거지 집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그 이전인 이 바둑을 계속 두고 중학교 때도 계속 두고 했는데 이제 제가 대학에서 이제 바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제가 별로 좋은 수법이 아니라고 많이 배우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꾸 초반부터 귀에 들어가는 것은 중원을 제압당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선배들도 가르쳐주고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두지 않았는데 어웬걸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 인공지능은 이렇게 저하고 제 친구가 둔 것처럼 처음에 곧바로 3-3에 들어가는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백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두면 곧바로 여길 둬요. 요즘은 대부분의 프로기사들도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지만은 제가 하나 여러분께 오늘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3연성을 잘 두지는 않는데 요즘 인공지능은 어쨌든 예전에나 지금도 둘 수는 있기 때문에 뒀다고 치고요. 여기 들어가서 나오는 모양을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디 둬야 될지 몰라요. 보통 귀에서 지킬 때 날일자로 두라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백돌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 돌이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은 날일자로 하면 여기 지키는 수가 되는데 이미 상대는
나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는 돌과 돌이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부딪혀 싸울 때 저번 시간에 이렇게 붙이면 젖히는 거 배웠죠. 이렇게 젖히거나 젖힐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들어왔으니까 젖힐 수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둘까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거 좋다 그랬는데 붙여두는 거는 너무 느리다 그랬잖아요. 집 질 때. 근데 상대가 가까이 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하고 지금부터는 타격전을 하는 거죠. 이리 맞거나 혹은 이리 맞거나 한쪽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돌보다 내 돌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백의 입장에서 볼게요. 백은 갈 수 있는 곳이 이쪽 막혔죠, 아래는. 왼쪽, 위, 오른쪽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낫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3선에 둬야죠. 요즘 인공지능은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대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두고요. 백 선수는 여기서 빨리 살기 위해서 칸을 넓히려고 2선이지만 이렇게 날일자로 둡니다. 이 날일자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오면 막을 수가 있고요. 여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백이 단쳐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 부분적으로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대세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는 안 두고 인공지능도 처음 나왔을 때 여기를 뒀어요. 자, 그럼 백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볼게요. 자,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활에 대한 방법을 이제 또 중간중간 계속 배우시게 되겠는데, 수상전이나 사활은 아직도 완전 기초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해드릴 거예요. 살 때 첫 번째 원칙은 칸을 넓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넓히는 게 더 넓어질 건지, 아니면 이건지, 또 아니면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봐야 되겠죠. 예. 여기랑 여기는 2선이지만 다 2선이죠. 자, 요거보다는 어떨까요? 여기가 좀 넓어 보이죠. 예. 그리고 요거보다는 이게 넓어 보이겠죠. 근데 어디가 더 나가기 편하냐면요. 적군이 여기 한 명이 기다리고요. 이쪽은 두 명이 기다려요. 탈출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갈까요? 이쪽이 낫겠죠. 자, 흑 선수는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달리기는 내가 먼저 저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너는 이 선을 마음대로 두어라. 이 선은 좋지 않은 선이니까 난 중앙을 두겠어 라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걸 하겠습니다. 그럼 백 선수는 다음에 여기 흙이 맞게 되면 이 한 점 위험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백 선수는 여기를 둡니다. 흑 선수는 이왕 너 계속 두 번째 줄이니까 달리기 내가 먼저 이렇게 하죠. 예,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고 저하고 제 친구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수십 년 빠른 사람들이다. 야, 우리 맨날 이렇게 뒀으니까 라고 했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뒀어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젖히고 막고 연결. 예전에 물론 젖히고 막고 있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젖히고 막고 연결 잘 보겠습니다. 이제는 계속 이쪽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둘, 여긴 셋이 지키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요. 젖힌다 그랬죠? 이거 젖히는 거 아시죠? 막고 못 나오게 막아요. 젖히고 막고 다음에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 한 점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그 다음 또 연결. 왜냐고요?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다 끊어지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연결. 이렇게 해서 저희랑 제 친구가 뒀던 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이 젖히고 막고 연결을 보류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일반적인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 모양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 감사합니다.